그 김치랑 저기 저거 입마들 있는 것 쪽을 안 먹어봤는데 룸서비스랑 저기 수영장에서 먹었던 파스타 기준으로 조식을 딜해서 그런지 조금은 별론데. 못 가는지 않더라고. 여행에서 음식은 정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누군가에겐 만족감을 절반 이상 좌우할 만큼 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약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번 베트남 다낭에서도 먹거리를 신중하게 조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맛집을 찾아갈 것이냐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리조트를 선택할 때도 음식에 대한 평가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라 모노그램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호불호 없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향신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난하고 깔끔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가장 적합해 보였던 게 바로 신라 모노그램이었습니다. 게다가 음식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다른 분들의 후기를 가능한 많이 살펴보았는데 이건 믿고 선택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2박 3일 동안 신라 모노그램에서 음식을 공격적으로 섭취했습니다. 룸서비스는 물론 수영장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맛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식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가공했으니까 방문을 고민 중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설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공유하기 전에 신라 모노그램 다낭 음식이 사람들로부터 대체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인터넷에 다양하게 쌓인 여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인 입맛에 정말 잘 맞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제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던 게 향신료를 거의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최소한 입에 안 맞아서 컵라면을 대신 끓여 먹어야 할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먹어보니까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입맛에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그냥 대놓고 한국인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깔끔하다는 표현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해석하기로 음식 맛이 특별한 건 없어도 호불호 없이 무난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먹어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삼하다고 느껴질 만큼 간이 대체로 약한데요. 이 자체가 별로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합니다. 밍밍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아침이라는 걸 생각하면 부담 없이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신라 모노그램 다낭 조식 시간은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총 4시간입니다. 저는 평일에 방문했는데 잠시 붐비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생각보다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았던 시간은 약 8시에서 9시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딱 이때 이용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줄을 서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줄을 서게 되더라도 걱정할 만큼 많이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시 대기하는 정도라서 평일이라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더 쾌적하게 이용하고 싶다면 완전 일찍 가거나 반대로 늦게 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픈런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평일이라 그런지 아무리 봐도 이건 오버하는 것 같고요. 그냥 편하게 이용하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신라 모노그램 다낭 조식 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이니까 충분히 감안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맛있고 특별한 조식을 기대해서 여길 방문할 생각이라면 저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맛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한국인 입맛에 대한 취향 저격 그리고 깔끔함에 대한 장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신라 자체가 음식으로 유명하고 여기도 이걸 강점으로 내세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기대감을 크게 가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식만으로 만족감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맛으로 판단됐습니다. 음식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대체로
음식파인데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첫날 고기 음식 비중이 전체 10%도 안 됐습니다. 물론 음식이 매일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재수없는 날 걸린 걸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날 고기 음식이 2개인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비중이 전체에 많이 쳐주면 10%입니다. 참고로 제가 고기 음식이라 말하는 건 소시지 종류도 모두 포함한 겁니다. 차라리 만두 같은 거라도 있었으면 맛있게 잘 먹었을 것 같은데 고기를 원했던 입장에 구성이 실속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취향에 맞는 음식을 찾긴 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과 자신있게 평가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해서 하나씩 공유하겠습니다. 파스타 면으로 된 음식이 있었는데 무슨 파스타였는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반면 어떤 맛이었는지는 분명하게 기억하는데요. 먹지 마세요. 이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제가 카레를 좋아합니다. 야채 카레가 있길래 고민하지 않고 접시에 담아서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안 남긴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딱 왜? 야채 카레 많이 했는데 입에 안 맞다. 이게 좀 우리가 너무 오뚜기 카레 익숙해서 그런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칼칼한 맛이 없고 좀 보자, 카레 먹어보자. 고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고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카레 자체가 맛없고 그런 거 아닌데. 너가 허전한데 맛이. 난 그냥 별로인 것 같아. 미니 함박 스테이크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게 첫날에는 없었거든요. 두 번째 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무난합니다. 특징이 없어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웬만한 고기는 다 맛있게 잘 먹는데 두 번째 접시에 다시 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베트남식 고기 요리라고 이것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삼겹살처럼 생긴 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고기가 하나 나오긴 했다라는 생각에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맛은 그냥저냥 하더라고요. 딱히 육즙을 머금고 그런 게 아니라서 마찬가지로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쌈장이 생각나는 맛이랄까요? 뭐에 찍어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먹어봤는데 비슷한 말만 계속 나오네요. 맛이 지나치게 무난합니다. 감칠맛은 결코 기대할 수 없었고 삼삼한 맛에 하나도 익지 않은 김치라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샐러드 종류도 딱히 특징이 없습니다. 특별한 드레싱이나 소스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것도 딱히 언급할 게 없습니다. 볶음밥은 무난합니다. 저는 나쁘지 않았는데 여자친구는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둘 다 짜게 먹는 편은 아닌데 좋게 말하면 삼삼한 맛입니다. 조금 밍밍함에 가깝기도 하고 베트남이라고 해서 괜히 볶음밥을 기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베이컨은 지극히 익숙한 맛입니다. 볶음밥의 밍밍함을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었고 짜지 않아서 대부분 입에 잘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시지도 긍정적입니다. 뭐 특별하게 맛있고 그런 건 아닌데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맛입니다. 그래도 향신료가 없어서 한국인 입맛에 잘 맞을 거고 아울러 고기가 부족한 상황에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밥이랑 먹을 만한 게 계란 프라이를 요청하면 직접 구워줍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달걀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면 뭔가 이상하게 비린 느낌을 받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긴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쌀국수는 관심이 없었는데 여자친구가 하나 받아왔길래 한번 먹어보긴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저냥 예상 가능한 맛이었는데 그래도 따지자면 손가락 안에 드는 추천 음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쌀국수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한 국물 맛에 아침으로 먹기 좋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너무 얄궂은 맛입니다. 어떤 블로거가 맛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먹고 나면 입안이 상당히 찝찝합니다. 잔여감이 너무 강해서 별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맛있었던 걸 고르라면 저는 와플과 빵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과 명가인 신라답게 빵이 전체적으로 다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뷔페식으로 된 장소에서 빵이 괜찮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촉촉하게 관리가 잘 되었고 맛도 좋았습니다. 그러니 빵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조식에 대한 만족감을 크게 키워볼 수 있을 겁니다. 내일 빵만 먹어야겠다. 맛있나? 그냥 적당히 맛있는데 음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진 않아.
더구나 빵이 맛있는 김에 시리얼이랑 우유도 먹어봤는데 전혀 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는 우유의 비린 맛이 느껴져서 속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국 마트에서 사 먹던 신선함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좋아한다면 이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종류의 커피를 맛볼 수 있는데 제가 아침 먹으면서 이것만 5잔을 연달아 마셨습니다. 산미가 없고 부드러워서 물처럼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쯤 되면 음식이 깔끔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나치게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리 아침이라지만 모든 음식이 이 정도로 삼삼하다는 게 조금은 미스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평소에 절대 짜게 먹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조식만 놓고 보면 음식이 신라 모노그램을 대변할 수 있을 만큼의 장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난함에 초점을 맞췄고 누구라도 크게 아쉽지 않을 만큼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조식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신라 모노그램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신 수영장과 오션뷰 그리고 부대시설까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마음에 들었다면 이런 경우는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조식은 생각보다 너무 무난해서 기대감을 채우지 못했지만 신라 모노그램에서의 추억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 추천할 만한 매력적인 리조트였습니다. 재밌게 잘 놀다 돌아왔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재방문할 의사가 있기도 합니다.